클릭 드래그 하면 이게 빙글빙글 돌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돌려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돌릴 때 그냥 적당히 돌리면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돌릴 필요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이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돌릴 것이냐 하는 대화창이 뜨게 되겠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 30도다. 그 다음 OK 하지 마시고요. 프리뷰를 꼭 누르세요. 자, 눌러보면 자, 프리뷰로 바로 나오죠. 예, 그래서 30도가 돌아갔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또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직접 돌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돌렸을 때 원래 있던 거 그대로 놔두고 로테이트를 또 해서 다른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OK 하면 원래 있던 게 돌아가 버리니까 이거는 놔두고 새로운 거를 하나 돌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뭐 카피해서 컨트롤 C 붙이고 컨트롤 V 이런 거를 다시 또 이걸 스케일하고 하면 귀찮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카피를 해줍니다. 그러면 복사가 돼서 올라가죠. 그러면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게 복사돼서 돌아가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로테이트 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 돌리는데 문제는 나는 이걸 자체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고 싶은 거죠. 자, 문제는 이걸 돌리게 되면 자, 일단은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걸 돌리게 되면 기준이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어디가 기준이 돼요? 중앙이 기준이 되죠. 나는 그게 싫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만들고 싶은 거죠. 이때는 자, 여기 있는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기준되는 점을 Alt 키를 눌러주면 여기 툴에 십자 표시 커서에 옆에 점점점 3개 나오는 거 보이세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찍어줍니다. 그러면 자, 이걸 기준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예, 이 상태에서 카피를 해주게 되면 30도만 돌려볼까요? 예. 자, 카피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자, 그것을 반복해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D를 해주면 됩니다. 이 컨트롤 D 단축키는 금방 한 명령 반복하는 거예요.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해주면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자, 이런 모양들 만들 때는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단축키 외우세요. 이 컨트롤 D 많이 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Alt 키 누르고요. 자, 중앙에 땅 찍어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 60도를 돌릴까요? 프리뷰. 그죠? 카피.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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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어떤 모양이든 이런 식으로 기준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냥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각형으로 했는데 어떤 거든 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테이트 툴을 누르고 있으면 리플렉트 툴이라고 하나 더 나오게 되죠. 자, 이 리플렉트 툴은 뭐냐면 반사 기능이에요. 이건 어떨 때 쓰이냐면 똑같은 모양을 반대편에 그대로 복사해서 놓기 위해서 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펜틀로 뭔가를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찍고 이렇게 해서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 모양을 여기에 그대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일러스트레이터의 신이 되더라도 절대 똑같이 그릴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자, 근데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좌우대칭이 돼서 이 곰이나 이런 모양인데 이걸 만들고 싶은 거죠. 이때 쓰이는 게 여기 있는 리플렉트 툴이 되겠어요. 자, 이 리플렉트 툴을 이용을 하면 그대로 복사해서 얹을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뒤집히죠? 자, 뒤집히면서 여기에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호리젠탈
여기 모양 보시면 나와요. 위아래로 뒤집는 거죠. 버티컬, 좌우로 뒤집습니다. 앵글은 각도대로 뒤집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근데 주로 쓰이는 게 호리젠탈 아니면 버티칼이 될 거예요. 자, 나는 좌우로 대칭된 똑같은 걸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버티칼 줍니다. 프리뷰를 껐다 키면 예,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카피.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들고 자, 직선 쉬프트죠? 딱 놓으시면 이런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이런 거 할 때 쓰이게 되는 게 여기 있는 리플렉트 툴이에요. 자, 이것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뭐 모양을 만들 때 주로 좌우 대칭이 많단 말이에요. 네, 사람 얼굴부터 뭐 동물, 그 다음에 뭐 꽃, 뭐든지 간에 거의 좌우 대칭이 많죠. 이때 양쪽을 똑같이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용합니다.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자, 여기서 룰러 꺼내 놓고요. 중앙 잡고요. 그 다음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맞춰서 정확히 간격 맞추고 해서 그리면 어떻게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그리겠어요?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리플렉트 툴도 많이들 활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이게 리플렉트 툴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스케일 툴이 있습니다. 자, 이 스케일 툴은 별을 하나 그렸습니다. 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일 툴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 스케일 모양 보이시죠? 예,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스케일이 바뀌죠? 자, 쉬프트를 누르면 비율대로 스케일 되는 거예요. 이런 아휴, 갑작스러운 비대면 교육.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식으로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줄 수 있고 쉬프트를 보통 많이 써요. 안 하면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스케일도 기준점을 잡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을 기준으로 자, 이 위쪽으로 스케일이 먹어야 된다. 자, 여기에 기준점을 중심으로 스케일이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생기고 싶은 거죠. 자, 이럴 때 기준점을 바꾸시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너무 크니까 스케일을 좀 줄일게요. 자, 여기를 잡아도 되죠? 자, 우리 배웠었잖아요. 바운딩 박스로 조절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툴로 해도 되는데 스케일 툴을 했을 때는 기준점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여기서 똑같아요. Alt키 누르고 찍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유니폼, 넌 유니폼. 유니폼은 비율대로 키우고 줄이고 넌 유니폼은 가로 세로 비율 다르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50%를 주시면 프리뷰 누르면 자, 이쪽으로 커지죠. 꺼볼게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그죠? 기준점이 여기니까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변형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줄이고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있는 스케일로 Alt키 눌러서 땅 찍은 다음에 자, 150%로 프리뷰로 눌러볼게요. 그죠? 카피. 그 다음 컨트롤. 뭐예요? 반복. 컨트롤 D.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컨트롤 D.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뭐 여기다 색깔을 다르게 넣고 여러 가지 변형을 주게 되죠. 요게 스케일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스케일 툴도 눌러보면 쉐어와 리쉐입이 있는데 쉐어부터 한번 볼까요? 자, 쉐어를 누르면 툴 모양이 어때요? 찌그러졌죠? 자, 물체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쉐어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리네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기준이 센터죠, 센터. 오브젝트의 센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기점으로 얘를 이쪽으로 당기고 싶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센터가 기준이니까 자, 이걸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걸 놓고 당기면 이쪽이 같이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싫고 여기는 고정돼 있고 이쪽으로 당기고 싶은 거죠. 이럴 때 기준점을 바꾸는 겁니다. 쉐어 툴 선택하시고요. 여기 Alt 키로 뭐 이런 데도 찍어도 되고 아무 데나 찍어도 됩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기준이 되고 싶어서 여기를 찍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각도를 줍니다. 프리뷰 이렇게 주면 길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버티컬로 줄 수 있고 호리젠탈로 줄 수도 있습니다. 버티컬로 주면 이렇게 되겠죠? 앵글로 줄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하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쉐어 툴이 되겠어요. 약간 찌그러뜨린다든지 할 때는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르기예요.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자, 이 중간을 자르고 싶어요. 자, 요게 싹 잘라서 반으로 나누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능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예, 여기 점을 추가를 하면 점이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지우면 이게 아예 딜리트 돼서 이쪽까지 다 지워지는데 나는 딱 중간을 나누고 싶은 거죠. 이때 쓰이는 게 여기 있는 시저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원하는 부분에 가서 찍으세요. 그 다음 여기도 찍어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선택 툴로 움직이면 어때요? 반으로 딱 잘리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펜 툴 같은 걸로 뭐 이렇게 그린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랑 여기를 자르고 싶은 거죠. 이때 요걸로 여기 놓고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놓고 잘라주면 반이 딱 잘리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라줄 수가 있어요. 이게 시저 툴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나이프 툴이 있는데 요거는 좀 재미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놓고요. 여기 있는 나이프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움직여 보세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아시겠죠?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죠? 예, 요거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의외로.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톱 모양입니다. 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쭉 잘라버리면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싹둑 잘려버리게 되겠죠. 물론 이런 패스로 그려서 자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려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자, 완벽한 모양이 안 나온다는 이제 단점은 있겠죠. 예, 선택이 안 됐네요. 저건 이렇게 자르면 이런 식으로 잘려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있는 나이프 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레이저 툴은 지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레이저로 지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우는 공간이 싹 없어지면서 이렇게 쪼개지게 되겠죠. 여기는 이레이저와 그 다음에 나이프는 좀 비슷하죠. 이거는 그냥 선으로만 잘리는 거고 이것은 어때요? 말 그대로 지우개가 싹 지우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그죠? 예, 선택이 안 됐죠. 선택을 한 대를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하게 되고요. 시저 툴은 원하는 선이나 또는 점을 잘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렬 기능이 되겠습니다. 얼라인 기능이에요. 자, 이 얼라인은 윈도우에 가시면 얼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팔레트를 열어줘요. 그러면 여기 얼라인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얼라인 보면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정렬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하단선이 전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거를 들고 이렇게 해서 언제 다 일일이 맞추고 있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그죠? 예, 물론 맞출 수는 있어요. 이게 스마트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빨간색 선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맞출 수는 있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을 이용합니다. 자, 정렬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쭉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 하단을 맞출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오브젝트 부분에 쭉 보시면 물체들이 이제 두 개씩 있는데 아래쪽에 선이 있는 거 있죠? 이게 하단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상단의 기준으로 맞춰요. 요거는 중앙 기준으로 맞춥니다.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하단을 맞추면 안 움직이는 게 하나 있죠. 상단 맞춰도 안 움직여요. 중앙 맞추면 같이 움직이죠. 자, 이건 뭐냐 하면 하단 기준으로 맞출 때는 제일 아래에 있는 물체가 기준이 됩니다. 자, 하단이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물체들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건 얘죠. 얘의 하단선을 기준으로 나머지 물체들이 와서 붙는 거고요. 만약에 상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있는 물체의 제일 위쪽 선이 기준이 돼서 맞아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중앙은 제일 아랫선, 제일 위에선, 중앙은 기준이 돼서 한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있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기준이 됩니다. 자, 하단이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물체들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건 얘죠. 얘의 하단선을 기준으로 나머지 물체들이 와서 붙는 거고요. 만약에 상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있는 물체의 제일 위쪽 선이 기준이 돼서 맞아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중앙은 제일 아랫선, 제일 위에선 기준으로 가장 한중간 부분으로 다 같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예, 요게 정렬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좌우고요. 요거는 상하가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죠? 예, 그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자, 이런 거는 뭘까요? 이런 건. 자,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즉, 물체의 좌측선들이 기준이 됩니다. 이 선과 이 선, 이 선, 이 선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전부 거리를 같게 잡아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쵸? 문제는 뭐예요? 이게 만약에 더 크다 할더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무조건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사이즈를 한번 변형을 해서 한번 해볼까요? 진짜 어떻게 보이나? 자, 여기서 요거는 좀 키우고요. 요거는 좀 줄이고요. 이렇게 놓고 얘도 좀 키우고요. 이렇게 한번 해서 쭉 한 다음에 정렬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떨어졌죠. 예, 왜 그래요? 이 선과 요 선, 요 선, 요 선이 기준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쪽은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 제일 좌측에 있는 물체와 우측에 있는 물체는 딱 고정이 되고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좌측선, 그 다음에 여기 좌측을 전부 같이 잡아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똑같은 방법이에요. 전부 다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싫고요. 어떤 걸 원하느냐 하면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을 똑같이 잡아주고 싶은 거죠. 저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 간격, 요 사이 간격이 동일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없어요. 그렇죠? 좌측 기준이고 중앙 기준이고 우측 기준이니까 여기하고 요 선이 기준이니까 이게 굵든 짧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간격 잡는 것은 여기서 잡아주게 됩니다. 자, 이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간격 같죠? 그렇죠? 요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선택하면
같죠. 이런 식으로 잡아줘요. 이것도 기준이 뭐예요? 우측과 좌측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거를 맞춰서 잡아주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얘하고 얘는 고정돼 있고 중간 것만 간격을 똑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 간격, 그 다음에 요 사이 간격, 요 사이 간격이 같아지는 거죠. 자, 이게 좌우 정렬이고 이거는 상하 간격 정렬이 되겠어요.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냐 좌우냐만 틀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물체를 정렬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컬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여기다가 도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도형에 선색을 넣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죠. 자, 이 선 모양을 앞으로 올린 다음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선을 선택을 해서 색을 줍니다. 자, 그러면 선색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부색은 요걸 선택을 합니다. 자, 이게 또 위로 올라오죠. 이걸 fill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fill 선택해서 더블 클릭한 다음 자, 컬러 피커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컬러를 넣는데 여러분들이 이 컬러를 넣으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인쇄를 할 건지 웹에서만 볼 건지 프린트를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자, 파일에서 New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레터, 커먼, 웹 이렇게 있죠. 웹이나 모바일 이런 것들 또는 필름 앤드 비디오 이런 것들은 전부 RGB 컬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다. 이것은 CMY 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어디서 확인하시냐 하면 프린트 누르고요. 우측에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 컬러 모드라고 나오죠. CMYK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A4도 마찬가지고요. 리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하거나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CMYK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웹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자, 어때요? RGB로 나오죠. 자, 이게 기본 컬러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자, RGB 웹 크리에이트 하고요. 여기서 도형을 하나 그리고요. 색을 똑같이 넣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랑 틀립니다. 이거는 선색이나 필, 내부색을 선택을 하면 컬러라는 창이 알아서 뜨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RGB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파일에서 New를 들어가셔서 여기서 프린트를 누른 다음에 자, 뭐 레터 사이즈 해서 크리에이트 해서 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뭐 이런 색을 넣게 돼도 자, 어때요? CMYK로 나오죠. 이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컬러가 뭐로 잡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 RGB는 모니터에서만 보이는 컬러가 되겠어요. 레드, 그린, 블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GB예요. 이 세 가지 색이 섞여서 모니터에서 보이는 색을 연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린트나 인쇄는 CMYK,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자, 이것은 K만 블랙이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이 섞여서 우리가 원하는 색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인쇄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모니터나 TV나 이런 데서 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시스템 컬러가 틀려요. RGB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RGB가 이만한 색을 표현을 할 수 있으면 CMYK는 요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야광빛이 들어간 컬러들도 여기는 다 표현이 가능하죠. 왜냐면 모니터에서는 빛을 쏴서 뒤쪽에서 빛을 쏴서 여기서 빛이 남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CMYK보다 RGB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자, 이 색깔 범위 자체가 틀린 거죠.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내가 어디로 보낼 건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 전부터 뉴 열기 전부터 그래서 모바일 웹 필름 그 다음에 프린트 두 가지 최소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정하셔야 돼요. 뭐 웹하고 모바일을 따로 지정한 것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프린트 할 건지 아니면 나머지 할 건지 이거는 일단은 정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컬러가 여기 RGB가 나오고 CMYK가 나오죠. RGB는 0부터 255단계까지 단계가 있고요. CMYK는 0부터 100%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0부터 100% 단계를 하더라도 이 범위가 더 넓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웹 컬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걸로 이제 뭔가 볼 때 거기 나오는 컬러들은 어느 컴퓨터에서 봐도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안전한 컬러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웹 컬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온리 웹 컬러 누르시면 색깔이 범위가 더 작아져 버렸죠. 여기는 어떤 컴퓨터에서 봐도 똑같은 컬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전한 컬러, 즉 웹 컬러가 되겠습니다. 예, 범위가 딱딱딱 끊어지죠. 부드럽게 안 넘어지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컬러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캔슬 누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컬러가 있죠. 여기 있는 걸 이제 정경색이라고 하고요. 요것은 스트로크 컬러라고 부릅니다. 이게 포그라운드 컬러고 필이고 그 다음에 이건 스트로크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컬러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방식이 좀 틀리죠. 여기서는 직접 이 슬라이드 바를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컬러를 잡아내거나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컬러를 잡아내게 됩니다. 이건 뭐 방식은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가이드를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컬러 피커만 보고 색을 잘 섞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나 뭐 오래 하신 분들도 힘들어요. 이 컬러 섞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이 컬러 가이드는 그런 컬러들을 쭉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다양한 컬러 모음들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걸 선택을 했다. 그러면 관련된 컬러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것끼리 섞으면 어느 정도는 잘 어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이걸 눌러보면 자, 여러 가지 또 컬러 종류들이 보입니다. 뭐 메탈이라든지 음식, 그 다음에 뭐 컬러 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푸드 한번 볼까요? 푸드, 베지터블, 프루트, 자, 과일하고 연관된 컬러들인데 프루트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색을 넣어주는 거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색을 섞으면 어느 정도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섞을 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좀 덜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아서 색을 모아보면 서로 잘 어우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색을 섞기 힘드실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찍기가 좀 힘드시면 요걸 자꾸 좀 늘리시면 좀 더 넓게 보여서 선택이 좀 쉽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컬러와 컬러 가이드를 한번 봤는데요. 자, 윈도우에 보면 또 있어요. 쭉 보시면 컬러, 컬러 가이드, 컬러 테마가 있죠. 자, 이 컬러 테마는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 휠을 돌려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컬러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요 컬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거죠. 이 컬러들은 이제 어울리는 컬러가 되겠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요거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또 벨, I love you. 앤더슨 벨도 무신 사랑해. 쉿, 사랑해. 인사일런스도 무신 사랑해. 너와의 사랑을 꿈꿔. 쿠어도 무신 사랑해. 브랜드 패션은 다 무신 사랑해. 이 컬러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원하는 컬러들을 적용을 시켜줘요. 자, 이렇게 적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같이 어울려도 서로 위화감 없이 잘 어울리는 컬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훨씬 컬러 섞기가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컬러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안쪽이나 바깥쪽. 자, 그렇게 하면 여기 컬러가 계속 바뀌게 되겠죠. 좀 더 파스텔 톤이 나온다거나 원색 계열이 나오게 되고요.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이 컬러를 잡아주시면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브젝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 컬러 섞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런 것들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색을 입혔어요. 그래서 자, 쭉 얹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올려져 있는 순서가 있죠. 자, 어떤 게 위로 올라오죠? 나중에 그린 건 위로 올라오고 먼저 그린 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잘 구분할 수 있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이건 놔두고 이 색을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자, 전부 색을 넣습니다. 선색이 있어서 좀 헷갈리나요? 그럼 전체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을 한번 빼볼게요. 자, 선색을 위로 올립니다. 올리면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컬러를 지정을 시키는데 그걸 하지 않고요. 아래쪽을 보세요. 자, X 금지 표시 보이죠? 이거 그죠? 이거는 빼는 거예요. 그러면 선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색을 아예 제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그린 걸수록 아래에 있고 나중에 그릴수록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차례대로. 자, 이 색종이를 올려서 그냥 도화지에 얹는 순서대로 얹히는 거죠. 그럼 뭐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실제로 똑같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위치를 잘못 지정한 것 같아요. 나는 이 빨간색이 이 색보다 위로 올라오고 싶어요. 요 노란색보다는 아래. 즉, 이 두 개의 사이에 올라오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일 아래, 그 다음이죠. 결국은 얘보다 얘가 한 칸 앞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 가면 Arrange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Bring to Front입니다. Bring Forward, Send Backward, Send to Back입니다. 자, Bring to Front 하면 제일 앞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든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노란색이죠. 노란색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Bring Forward는 한 칸 앞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 경우는 Bring Forward가 되겠죠. Bring Forward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위로는 안 올라왔지만 이 파란색 위로는 올라왔죠. 이게 이제 Bring Forward가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이거를 선택을 하고 노란색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Arrange에 가서 Bring to Front로 주면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rrange에 보시면 Send to Back이 있고 Send Backward가 있죠. Send to Back은 제일 뒤로 가기. 아예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Send Backward 하면 한 칸 뒤로 가기. 자, 노란색이 빨간색 뒤로 가고 싶어요. 이거 순으로 지금 얹혀 있기 때문에 자, 얘가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윈도우 Arrange Send Backward 하게 되면 바로 한 칸 뒤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이어의 개념이 되겠어요. 즉, 내가 얹은 이 오브젝트가 쌓인 순서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전부 덩어리로 만들기 때문에 오브젝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얹혀요. 뭐 몇백 개, 뭐 수백 개씩 얹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이거를 일일이 조정하려면 힘들어서 안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쭉 얹혀 있어요. 지금 오브젝트들이. 자, 제가 지금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막 그렸는데 자, 위치를 잘못 그릴 수도 있으니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 끼워 넣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칸씩 계속 앞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거를 제일 앞으로 보내서 다시 밑으로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더군다나 레이어가 더 많이 얹히면 더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자, 윈도우에 레이어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레이어 들어갑니다. 자, 창을 하나 꺼낼게요. 이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1번 레이어가 되겠어요. 자, 이 레이어는 층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딩이 있어요. 이 빌딩에 1층, 그 다음에 2층, 그 다음에 3층 쭉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얹혀서 순서대로 얹혀 있는 것은 한 층인 거예요. 1층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이 얹히게 되면 왔다 갔다가 힘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나누는 거죠.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 그래서 이거는 1층에 놓고 요거는 2층에 놓는 겁니다. 그러면 2층에서 제일 뒤로 가면 이쪽으로 오느냐? 아니죠. 같은 층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얘를 여기다 놓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레이어를 자체를 들고 움직이면 돼요. 여기 있는 걸 빼서 2층으로 아예 가져오는 거죠. 지금 개수가 많지 않지만 이게 많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이용하시면 좀 좋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레이어를 또 하나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종이 넘기는 표시 보이시죠? 포토샵을 하신 분들은 레이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를 만들어요. 2층이 생겼죠? 자, 2층에다가 그려볼까요? 또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컬러를 다 지정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레이어 2를 갑니다. 지금 2층으로 이제 왔어요.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눈이 보이죠? 자, 이걸 꺼볼게요. 2층을 잠시 가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1층만 보이고요. 키면 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끄면 1층은 또 사라지고 키면 1층 보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일 위에 있는 얘를 제일 뒤로 보내볼까요? 한번 어떻게 되나? 오브젝트 어레인지에 send to back으로 줍니다. 그러면 제일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로 가나요? 제일 원래는 이 뒤로 와야죠. 그죠? 근데 어때요? 여기서만 있어요. 이건 뭐냐면 2층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초록색을 2층으로 들고 오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컨트롤 X 해서 2번 층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주면 제일 위쪽에 와서 붙죠. 그 다음 위치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어레인지에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일일이 전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죠. 그리고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잠시 꺼서 상태 확인하기도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꺽쇠 눌러보면 뭐가 얹혀 있는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체를 선택했을 때도 테두리의 이 바운딩 박스 컬러가 2층은 빨간색, 1층은 파란색. 요거 빨간색, 요건 파란색이죠. 자, 차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눌러주면 여기가 바뀌어요. 어떤 층을 선택했는지. 그러니까 좀 양이 많고 레이어들이 여기 많이 물체들이 얹힌 그런 작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 레이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나중에 시간이 배로 걸리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좀 양이 많으면 꼭 분리를 해서 나눠서 얹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작업하면 이제 레이어가 또 막 대여섯 개씩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자꾸 이렇게 잡고 잘못해서 움직여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선택은 레이어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돼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렇죠? 예, 제가 선택하면 그냥 알아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 2층 레이어를 선택했다고 해서 1층을 선택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잘못 막 다른 레이어가 움직일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에 빈 공간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면 자물통이 걸리면 그 레이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계속 1층 레이어만 움직이고 2층은 아예 건드릴 수가 없네요.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무슨 뭐 사람 얼굴을 그린다든지 하면 뭐 머리카락, 눈썹, 눈, 입, 코, 이 전부 다 따로 그려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레이어를 이용하고 움직이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자물통을 걸어 놓게 되면 다른 레이어에 영향을 안 주고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택됐을 때 컬러는 여기서 보이게 되겠죠. 이 부분이 선택됐을 때 컬러예요. 예, 그리고 이것도 선택했을 때 바운딩 컬러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컬러와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을 알아보고요. 그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파인더는 이 모양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이 펜툴로 다 그릴 수 미세먼지철 실내 건조. 빨고 나도 냄새가 나죠? 원인은 바로 섬유 속 세균 냄새. 다우니 실내 건조. 세균 냄새 쏙쏙. 향기만 톡톡. 다우니 엑스퍼트 실내 건조. 미세 플라스틱 없이 상쾌하게. 수가 없는 그런 것도 다 만들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자, 윈도우에 가서 패스파인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들어왔죠? 자, 패스파인더 열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패스파인더가 있고요. 쉐입 모드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패스파인더 부분은 대충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 어떤 모양인지. 자, 요거 차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교집합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도형을 합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선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잘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색을 빼면 되지 않냐. 자, 하지만 나는 선색을 넣고 싶은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패스파인더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모양은 유니트가 되겠습니다. 합집합이에요. 두 개를 동시 선택하시고요. 합집합 해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선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자, 이거와 이게 합쳐진 거죠. 하나로. 예, 일종의 찰흙으로 합쳐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건 차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래쪽은 하얗게 칠해져 있고 위에 거는 빠져 있는 것 같죠? 자, 여기에서 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두 개 선택하시고 차집합 줍니다. 위에 있는 걸 빼버렸죠. 예, 여기 있는 거 전체가 다 빠져버리니까 아래에 있는 거에서 요 모양만 남겠죠. 이것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복잡해요. 그죠? 그런데 아주 쉽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교집합인데 이 교집합은 좀 복잡한 모양이면 좀 보기가 나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놨어요. 이 두 개를 교집합으로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겹쳐진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는 거죠. 즉, 지금 현재 남는 부분은 여기 겹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남겨놓고 여기와 여기는 버립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따로 그리는 것보단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은 뭐예요? 이것은 겹쳐지는 것만 빼요. 해볼까요? 네, 흰색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요거 컬러를 바꿔서 지정을 한번 하고요. 자, 얘를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제일 뒤로 넘기는 거 뭐였죠? Arrange, Send to Back. 자, 어때요? 뚫렸죠, 지금? 이게 여집합이에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파인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은 쉐입 모드고요. 패스파인더죠. 자,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패스파인더 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손색이 나왔네요. 자, 이건 뭐냐면 선택을 해서 움직여도 변화가 없어요. 자, 오브젝트에 가서 언그룹을 해줍니다. 자, 이 언그룹 기능은 여러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자, 얘네들이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럴 경우에 전체를 선택을 하고서 오브젝트에서 그룹을 주시게 되면 마치 하나처럼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그룹 기능이에요. 이 그룹을 풀려면 오브젝트에서 언그룹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되겠죠. 이 기능이 여기에 적용이 된 거예요. 패스파인더를 적용을 해버리면 무조건 그룹으로 일단은 묶여요. 그래서 오브젝트에 가서 언그룹을 해줘요. 그리고 띄워보면 떨어지죠. 자, 무조건 선으로 둘러싸이는 건 전부 쪼개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렉탱글로 이렇게 그려주고, 자, 선택을 한 다음 여기에 디바이드, 패스파인더에 있는 디바이드를 주게 되면, 자, 이걸 조금 더 올릴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디바이드를 주면, 자, 그대로 선택되어 있죠? 언그룹 합니다. 언그룹. 그 다음 띄워보면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전부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합쳐서 그려야 되는 것들은 아주 쉽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디바이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디바이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니트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인데 이거는 이제 차집합이 되겠죠. 뭐 요 정도가 제일 많이 쓰고, 이 뒤에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디바이드에서 쓰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 뒤에 것까지 다 뭐 복잡하게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디바이드와 요 정도만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패스파인더로 어떤 것들을 작업하게 되는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요거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색이 각각 다 틀리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사각형 툴로 하나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전부 다른 색이 나와야죠. 그걸 일일이 그려서는 힘들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여기 있는 펜 툴로 하나 찍고 쉬프트 눌러서 45도 엔터. 자, 그 다음 또 여기 땅 찍고 쉬프트 찍고 엔터 합니다. 자, 이거 지금 렉탱글로 그릴 때 쉬프트를 눌러서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45도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딱 이렇게 놓고 자르면 되는데, 자, 이걸 정확하게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들어서는 힘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선택해서 얼라인 기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과 그 다음 중앙을 잡아요. 가로 세로 중앙을 잡으면 얘는 45도로 그렸고 이것도 정사각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있던 간에 중앙과 중앙을 잡아버리면 무조건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각각을 다 쪼개야 되는데, 자, 세로선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또 그립니다. 여기다가 하나 쉬프트 눌러서 그리고요. 자, 그 다음 엔터, 또 여기다가 쉬프트 눌러서 또 직선을 하나 만들고요. 엔터 친 다음, 자, 여기 있는 선택 툴로 전체 선택해서 중앙과 중앙, 가로 세로 중앙을 잡으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어디로 갈까요? 패스파인더로 갑니다.
자, 여기서 선으로 둘러싸이는 것 전부 쪼개주기죠. 예, 그런데 이거는 아까 배운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도형이었는데 이거는 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자, 선은 우리가 케이크를 자를 때 빵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케이크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빵칼로 케이크를 자릅니다. 쭉 자르고 쭉 자르면 이 칼선이라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냥 케이크를 자르는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라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도형끼리 겹쳤을 때는 선으로 둘러싸인 곳이 전부 다 이렇게 면이 되기 때문에 각각 쪼개지는데 이 선은 면이 없죠. 이건 그냥 선만 있죠. 이것은 잘리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잘라라, 이렇게 잘라라, 이렇게 잘라라.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어떻게 되나? 전체를 다 선택은 해야 돼요. 그 다음 디바이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디바이드. 자, 그러면 바깥에만 없어졌고 안에는 똑같은 것 같으네요. 자, 항상 그룹으로 묶인다고 그랬죠? 오브젝트에 언그룹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 쪼개졌대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색을 각각 다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 눌러서 이 색 주고요. 자, 색깔을 넣었죠? 또 이것도 선택해서 이렇게 RGB로 섞어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또 RGB로 이런 식으로 RGB로 선택을 해주시면 색을 전부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색만 빼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컬러는 다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선색을 뺄게요. 없음. 그러면 선색 다 빠지죠. 그 다음에 여기 다 들어가죠. 자, 이걸 어떻게 넣을까요?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들고 움직이나요? 자, 전부 똑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Shift를 눌러서 다중 선택으로 안쪽으로 들어갈 포인트들만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안쪽으로 싹 모여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스케일. 자, 스케일은 축소 확대니까 이것도 축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도형이 아니고 점 아닙니까? 점도 상관없어요. 점이라도 이 점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전체의 기준점 중간으로 전부 축소돼서 모여들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확대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스케일로 자, 대각선 부분을 찍어줘야 이렇게 들어가요. 안 그러면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한 방향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각선 방향에 적당히 놓고 클릭 드래그를 해주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무슨 키예요? Shift 눌러서 딱 집어넣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패스파인더, 그 다음에 스케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네요. 자, 요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합치고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도형 툴에 자, 원형 툴로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 여기 하나가 붙어 있네요. 그죠? 자, 중앙으로부터 커져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클릭 드래그를 하면 어때요? 이쪽부터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잡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지금 Alt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커서 옆에 뭐가 나왔죠? 그죠?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 그냥 드래그하면 코너가 기준이 되고요. 차이점. 자,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지금 원의 중앙이라고 스마트 가이드가 보이게 되겠죠. 자,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클릭 드래그.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얹어줍니다. 또 삐뚤어지면 안 되죠. 쉬프트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 정확하게 자 중간 위치를 해줘야겠죠. 선택을 딱 해주고 얼라인 가서 중앙 정렬을 해줘서 세로 중앙 딱 잡아주죠. 이 두 개는 합쳐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패스파인더에서 합집합 눌러주시면 합쳐졌네요. 자, 그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요 모양이 나와야 되죠. 그죠? 자, 이걸 또 그리나요? 아니죠. 우리가 배웠던 거 뭡니까? 스케일, 더블 클릭. 그런 다음 프리뷰로 확인을 합니다. 자, 너무 작은가요? 70% 정도 프리뷰. 자, 이것도 큰가요? 8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OK라면 돼요? 안 되죠. 안에 거 그릴 거니까 얘는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카피를 줘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을 일단 줄까요? 헷갈리니까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잘렸죠. 이거를 어떻게 잘라요? 우리가 자르는 거 배우긴 했어요. 뭘로 배웠어요? 시저. 자, 가위 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레이저 툴 누르고 있으면 시저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로 자르는 걸 배우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각형 툴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요. 그 다음 이거와 이거를 선택합니다. 자, 어느 게 위에 있죠? 얘가. 이게 아래에 있죠. 선택을 해놓고 뭐 하면 돼요? 차집합. 아래에 있는 거에서 위에 거를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사각형으로 하나를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두께랑 비슷하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정확히 중앙이 잘렸죠. 이거는 삐뚤은 것 같아요. 선택해서 얼라인을 해줍니다. 정확히 중앙이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제외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가 되겠는데 요거 색을 일단 줘볼까요? 자, 여기서 얘를 빼도 돼요. 그쵸? 자, 근데 우리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이거는 디바이드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와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패스파인더 가셔서 디바이드 누릅니다. 원래는 차집합하면 되는 거죠. 근데 디바이드를 해볼게요. 자, 선택하면 그룹이 됐네요. 오브젝트 언그룹. 어때요? 다 쪼개졌네요. 그죠?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늬가 되겠죠. 자, 여기 원형 툴로 하나를 그려주고요. 쉬프트로. 자, 그 다음 좀 작게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자,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움직이려면 선택하고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을 하면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졌죠. 자, 색은 하얀색이 되겠습니다. 기본 컬러 누르고요. 또 찍고 색깔 고르고 하는 것보다 자, 여기 아래에 보면 기본 컬러가 나와요. 자, 요거 찍어주면 하얀색에 까만색 선. 이게 항상 기본입니다. 어떤 색을 선택해도 이거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선만 빼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그려야 되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그려요? 이 위치랑. 그죠? 이것도 또 우리가 배운 거 이용합니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에 가면 뭐 있어요? 리플렉트 툴이라고 있죠. 이 리플렉트 툴 눌러주시고 자, 리플렉트 툴 위에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 버티컬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런데 여기 있으면 또 이걸 위치를 정확히 잡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한 방에 해결되는 방법은 없을까? 자, Alt 키 누르시고요. 여기를 찍어주면 됩니다. 우리 배울 때
자, Alt키 눌러서 로테이트 원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돌리는 거. 그다음에 스케일도 Alt키 누르고 찍고 원하는 기준으로 인해서 돌리는 거 배웠죠. 자, 여기 있는 리플렉트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Alt키를 누른 다음 중앙을 딱 잡습니다. 클릭. 오, 그대로 넘어가죠. 자, 여기서 프리뷰를 꺼보면 되죠. 오케이 하면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카피. 그러면 자, 정확히 반전돼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이런 예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타입 툴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고 여러 가지 변형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은 툴 팔레트에 자, 여기 T자 모양이 있는 게 타입 툴이에요. 자, 이거를 누르고 원하는 곳에다가 클릭해서 여기다가 바로 글씨를 쓰면 되는데, 자, 찍는 순간 로렘 입섬이라는 이런 글씨가 나오죠. 자, 이것은 아무런 의미는 없고요. 일단 글씨가 써진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다 썼습니다. 글씨를 쓰시고 이 타입 툴을 또 선택을 하고 하면 이 위쪽 컨트롤 팔레트에 여러 가지 조절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캐릭터라고 해서 서체가 나오고요. 이 서체의 굵기, 이태릭체라든지 볼드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잡아줄 수 있고, 여기는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러그래프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서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서체를 바꿔주고요. 긁어줘야죠. 자, 여기 타입 툴에서 글씨 쓰는 것은 여러분 워드 써보셨죠? 똑같아요.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서체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체는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바로바로 적용되는 게 지금 보이죠? 자, 사이즈부터 일단 키워볼까요? 너무 작으니까. 자, 사이즈를 눌러서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따로 클릭을 하지 않고 마우스를 거기에 얹기만 해도 맞춰서 글씨가 조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누르면 여러 가지 서체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서체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볼드체 이런 것들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글씨를 선택해서 변형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선택 툴이 있죠? 이 선택 툴을 누르게 되면 자, 이것을 이제 물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타입 툴로 했을 때는 글씨를 바꿔주고 사이즈 변형하고 서체 지정하고 이거 다 되는데, 자, 여기는 선택 툴로 글씨를 선택을 해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이 타입 툴을 선택을 했을 때는 긁은 곳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자, 이 서체만 이 부분만 바꿔준다든지 글씨 크기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선택 툴, 셀렉션 툴은 이 글씨 전체에 대해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똑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를 보시게 되면 프로퍼티라고 나오죠. 자, 이 프로퍼티 상자에는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자, 여기 캐릭터 뭐 다 똑같이 있는데 여기 없는 게 좀 있죠.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줄밖에는 없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 줄로 바꿔야 되겠어요. 자, 두 줄을 쓰게 되면 이런 패러그래프를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행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C에서 자,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 두 개가 붙죠.